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든가요?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부터 유리멘탈 극복 방법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양재웅의 특별한 고민 상담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이 전문의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쾌하게 이런저런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분들도 네,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 두 분은 형제죠. 그리고 이 두 분의 매력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의사 선생님의 그 채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줌으로써 좀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저자분의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병원 대표 원장, 채널A 에로부부, MBN 동치미, 스토리온 렛민 등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로 활약하며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구체적인 처방과 소신을 담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맞아요. 요거예요. 최근에는 유튜브 양브로의 정신세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정신과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이거 제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독자입니다. 또 이제 양재웅 원장님 볼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분 다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형제이기도 하고, W진병원 대표 원장, 채널A 하트시그널 전 시즌과 심리분석 토크쇼 TVN 비밀의 정원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날카로운 심리분석과 사려 깊은 이야기로 정신과 전문의의 이미지를 탈바꿈시켰다. 요것도 제가 봤죠. 채널A 하트시그널. 네, 우리 양재웅 선생님 출연한 것도 제가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써있어요. 뒷부분 이런 식으로 저자 소개를 이렇게 해봤고요. 이 책을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양브로의 정신세계 있죠. 유튜브 채널 같이 구독하시면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무슨 양브로의 정신세계 홍보대사 같아. 근데 더불어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 신유아TV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목차 소개 한번 해볼게요. 파트 1, 파트 2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파트 1, 세상에 치여 미처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해서 챕터 1, 자존감,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미래, 네 번째, 관심, 파트 2, 나와 타인의 마음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 1. 가족, 2. 친구, 3. 직장, 4. 연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스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부터 70대 중반까지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게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스피치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교육을 하면서도 이 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챕터 1 요 부분을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정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어떻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자,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낭독할게요. 잠깐만요.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좌절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양재진.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양재웅.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 자매와 어울려 컸던 과거 아이들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죠. 너는 대단한 아이야. 혹은 너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태라 할까요? 양재진.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 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양재웅.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삶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존감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런 삶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숱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자신과 위하고자 하는 타인 사이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진. 저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나 대중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를 언행일치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웅.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 힘들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양재진.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돼주세요. 내가 싫고 밉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존감은 인정 욕구와 다른가요? 양재진. 인정 욕구란 말 그대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안정, 만족감, 행복을 얻는 형태죠.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직접 성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높아지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만을 목표로 하는 인정 욕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웅. 많은 경우 주어진 학업이나 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방향성과 주도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맞춰주고 있는가의 방향성에 따라 자존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자기 효능감만 높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키워져야 했던 것들입니다. 양재진.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내신이나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 또한 공부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 간다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곳으로 내몰립니다. 결국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엔 뒷전인 채 해야 하는 것만 계속해야 하다 보니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하지도 못하니까 성취감은 더욱 느낄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자존감을 올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재웅,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며 그 아래가 바로 자기존중의 욕구, 즉 인정욕구입니다. 그 밑으로 애정과 소속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욕구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실현보다는 인정욕구를,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욕구보다는 자아실현을 더욱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단계 이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면 인정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재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상 속 작은 나의 행동들을 칭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산책하고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하고 밤에 늦지 않게 잠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공 경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큰 성공의 디딤돌들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부터 매일 아주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 제가 챕터 1에 해당되는 거 읽어봤어요. 자존감 부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지만은 이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이 양브로의 정신 세계 요거를 구독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잘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두 의사 선생님께서 정신의학과 그 전문의 두 분이 실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하고 하면서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내용들도 몇 개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구독을 하고 거의 다 봤거든요. 네, 이 심리 공부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 제목부터 좀 끌리죠. 저도 그래요. 내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인간이니까 뭐 상황에 따라 나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지만은 정말 나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를 낭독해 보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